안녕하세요. 11PM의 바닐라. 라떼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사연 라디오. 지난번에는 가족 간 불화에 관련된 사연을 다뤘었죠. 그죠? 너무 제가 늦게 다뤄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 구독자분이 그 방송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근데 사연이 없어요. 저희가 너무 게을러서 네. 시청자분들이 그걸 꼬집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주에는 사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쉽지만 바닐라 씨와 제가 라떼 셋과 비슷하게 그죠?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내성적인 사람에 관하여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성적인 사람은 사회적인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외향적이고 좀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줄 알고. 제가 아무래도 24년 사는 동안에 많이 변하긴 했지만 내성적인 사람에 대한 인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나아진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성적인 거를 엄청 부정적인 성향으로만 바라봤던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음.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닐라 씨에 제가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와 바닐라 씨가 내성적인 사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번 감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경험을 말씀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 또한 역시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1부에서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보통 하잖아요. 그 나이 때에는 뭐 얼음땡하거나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뛰어나가 놀기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도 못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두 명이서만 함께 다녔었거든요. 친구를 두루두루 사귀는 게 아니라 학창 시절에는 이제 애매했던 순간들이 몇몇 있었는데 수업에서 팀을 짜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수련회 같은 때 이제 제일 짜증나는데 버스 자리에 항상 뭔가 같이 앉아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 있죠. 네. 네. 근데 저는 저랑 함께 다니는 친구한테 이제 보통 여자애들이 그렇죠. 단짝 친구면은 어딜 가나 같이 해야 되고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맞으니까 같이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게 구속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를 다른 사람이 이제 채갈 때도 빈번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는 그냥 앉았죠. 아무데나. 제일 이제 굴욕적인 건 선생님이 함께 앉아주는 거는 아, 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다행이네요. 불행 중에 다행이네요. 그리고 팀을 짤 때도 항상 선생님은 저는 그냥 팀을 짜주면 좋은데 너희 알아서 짜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픽 못 당하거든요. 저 같은 애들은 조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친구는 명확히 소속된 집단이 있으면서도 저랑도 노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속된 집단 없이 그 아이랑만 친한 애였기 때문에 항상 친한 친구 조에 딸려 들어가거나 때로는 못 뽑힌 사람이라고 손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 데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막 요즘에는 막 활동형 수업이다 해서 막 토론 진행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전 그것보다 그냥 정적인 강의식 수업이 좋았어요. 왜냐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제가. 구기 종목 같은 체육 활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체육 시간만 되면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구기 종목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면 항상 뭐 자살골을 넣는다든지 뭐 피구 같은 경우에 뭐 나서자마자 아웃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점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체육 시간에.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독서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에는 혼자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독서라든가 공상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교 때는 내성적인 면을 강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장점이 되게끔. 네. 근데도 느낀 거는 태생이 초식동물인 사람은 맞아요. 아무리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맞아요. 육식동물이 되지 않는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넘기고 이제 때리고 하는 투기 관련 주작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투기 관련 주장이나 뭐 투기 관련 종목은 어쨌든 간에 1대1로 승부를 가르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돼요. 근데 유도나 복싱을 할 때마다 이제 승부욕이 나중에 가서는 지치더라고요.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이겨야 하나, 왜 내가 이런 자존심 싸움을 벌여야 되나. 이게 자존심 진짜 상하거든요. 그죠. 지거나 아니면 제가 누군가를 지게 해도 그 사람 자존심 상한 게 보여요. 그러면 진짜 저도 기분이 나쁘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좀 바닐라 씨는 제가 학창 시절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제 학창 시절 얘기요? 그죠? 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들었는데 네. 제가 뭐 전체적으로 들은 건 없어서 네. 바닐라 씨도 뭐 학창 시절에 좀 내성적인 편이셨나요? 저도 약간 태생이 초식동물과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큰 부상을 입었어요. 아시다시피. 발목에 되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 때문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되게 우울한 감정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뭐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삶을 활기차게 사는 방법,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되게 깊은 부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막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깊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이제 축구나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게임 같은 게 저는 그런 거 일절 관심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오로지 내가 다친 몸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우울감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그런 것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그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실 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는 이제 저희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와우, 뭐 메이플 그런 게임을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에 우울감을 없애는 방법 그런 거 막 보면서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애들이랑 취향이. 근데 이제 계속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외톨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도 같이 섞이려고 전 노력을 했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나 게임에서 졌는데 뭐 내가 왜 졌냐면 이런 걸 말을 할 때도 막 들어준다거나,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왜 들어주고 있어야 되지? 나는 그 친구들한테 나의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만 있어야 되지? 하면서 내가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관계를 하는 거에서 되게 좀 염증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 뒤로는 진짜로 아까 라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 맞는 친구들 한 두세 명 정도만 같이 다니고 나머지랑은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언제 한 번은 외국의 어떤 학교랑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외국인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칭찬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애가 되게 착하고 영어도 잘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애가 다 좋은데 좀 활동적이면 좋겠다. 애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혼자만 지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인식을 받을 정도로 전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음,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자기도 내성적인 모습 자체를. 그렇게 해서 뭔가 바꾸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숨기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자기의 본래 성향?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초식동물이라는 거. 음, 제가 결국은 초식동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바나나 씨도 아까 말했듯이 뭐 친구들을 뭐 들어주려고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할 때도 느꼈다시피 근데 본질은 바꿀 수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죠. 오늘은 그래서
또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지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저와 바닐라 씨의 일상이 일반적이라는 건 아니죠. 일반화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떤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뭐 공감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혹 계시다면 저희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도 그런 거를 학창 시절을 겪어왔으니까 그죠. 위로가 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성적인 사람들에 대해 2부에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 둘 다 유도부 주장을 맡았고 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쉽게 뭔가 찾아볼 수 없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떻게 승화를 시켰기에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저희가 이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성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성향이다라는 게 그렇죠.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pm 사연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분들이 본인의 고민을 친구들이나 연인이나 가족에게 이렇게 털어놓기가 힘드시다면 11pm 사연 라디오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오픈 카톡 또는 제 번호 혹은 저의 인스타, 아니면 뭐 메일로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11pm 사연 라디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